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신성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얘기하고요.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활동을 한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부분과 부분과 전체가 서로 잘 들어맞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 간에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입니다.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오늘의 학습 목표죠. 여러분들 교과서 12페이지 보면 스스로 세우는 학습 계획이 있는데 서정 갈래의 이해, 서사 갈래의 이해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라든지 중학교 시간에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독서일지 쓰기의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서일지를 쓰려면 먼저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하겠죠? 어디에서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인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봅시다. 학교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학교 도서관 이용도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14페이지 보면 나는 문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시를 가장 좋아해. 비교적 길이가 짧은 편이거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는 금방 읽기는 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 왜 그런지 몰라도 시에 쓰인 말은 일상에서 쓸 때와는 느낌이 달라. 분명 같은 단어가 맞는데 말이야.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기로 하죠.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교과서 14페이지 펴보세요. 첫 번째, 시적 화자와 청자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한다. 파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손으로 움켜쥐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과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이해한다. 형상화. 이와 비슷한 말은 구체화라는 말이 있죠. 구체화. 문학의 본질을 설명한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배울 시는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님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정이라고 써있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서정시는 뭡니까? 어떤 시를 서정시라고 하죠?
자신의 정서를 노래한 시는 모두 서정시가 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선생님이 자신의 정서가 그러면 정서가 뭔데요? 이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 생각, 모든 것을 정서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보죠.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화가 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정서라고 합니다. 성격은 교훈적. 이 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비판적.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죠. 의지적. 자기 마음을 굳세게 가지고 있는 마음, 굳세게 먹은 마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죠. 제재, 슬픔이 기쁨에게 그랬으니까 슬픔, 여기에서 그 화자입니다. 기쁨은 너, 청자가 됩니다.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자, 이 시의 특징을 보면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역설적. 이제 본문에 보면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런 그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떤 그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표현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게 슬픔입니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역설법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 기교,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슬픔이 아니겠죠?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추상적 개념의 반대는 뭡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슬픔, 기쁨. 눈에 보입니까? 행복, 눈에 보이지 않죠. 비둘기,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비둘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평화 이런 것들을 비둘기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비둘기를 딱 보면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이 딱 구체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여기서 슬픔이 기쁨에게 뭘 준다고 그러네요. 사람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이 시의 특징입니다. 특정 음운, 어미, 음보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네.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이 시를 보면 걷겠다, 가겠다 반복해서 운율, 리듬, 같은 말은 리듬이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행부터 6행까지 겟다의 반복,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뭐 하겠다, 겟다, 리듬, 운율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설적 표현,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은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아까 선생님이 언뜻 설명을 했죠.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의미. 슬픔, 이타적인 존재죠. 여기에서는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진 슬픔이 여기에서는 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이기적인 존재,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죠. 이기적 존재. 자,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기쁨.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행부터 13행.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죠.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너. 잘 웃어줘야 되는데 아주 이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으네요.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너. 자기 자신한테만 눈물 흘리나?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무관심한 모습을 이렇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 14행에서 마지막까지죠. 한방눈, 약자에게는 고통,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 봄눈, 약자를 감싸주는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주고자 함. 내용 연구 6행.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13행에도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정갈래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이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가요라든지 향가, 고려가요, 시조, 민요, 한시라든지 현대시가 서정갈래에 속합니다. 자, 교과서 21쪽인데요. 단어입니다. 자, 보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이 냉소. 자, 어느덧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 보죠.